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나무꾼 청년 복구가 살았습니다. 복구는 나무를 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과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복구네 집은 가진 땅이 없다 보니 먹고 사는 게 무척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려도 의원에게 치료조차 받을 수도 없었지요. 평생 나무만 하다 병에 걸려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복구는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나무 팔아 생계도 받으시 꾸려가는 형편이다 보니 큰 돈이 들어가는 아버지 약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렇게 복구의 가족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아버지를 가슴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복구의 가족들은 온 산이 울리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과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한 죄책감에 목 놓아 한없이 울기만 하였지요. 그렇게 돈이 없어 치료 한번 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복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어머니, 암만 생각해봐도 지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구먼요. 나무만 해서는 우리 식구 입에 풀 칠하기도 힘들구먼요. 글쎄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나무밖에 없으니 걱정이 되는구나. 잘 생각했다, 오빠야. 어디 가서 머슴 일을 하던 장사를 하던 지금보다야 낫지 않겠는가벼. 그리고 오빠야도 이곳에 있으면 장가도 못 갈 것이구먼. 그러니 얼른 산을 내려가 자리를 잡아보더라고.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나도 부르구마. 그래 알았어. 내가 자리를 잡으면 어머님과 너를 부를 것이야. 그렇게 복구는 나고 자란 깊은 산 꼴마을을 무작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걷고 걸어 장터가 있는 큰 마을로 향했지요. 장터에 도착한 복구는 곧바로 일거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일거리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구는 힘이 빠져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노인 하나가 집신을 메고 가다가 푹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구는 노인에게 달려가 얼른 부축해 주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난 괜찮다네. 잠시 중심을 잃었을 뿐이네. 복구는 노인을 부축해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깔고 집신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구도 옆에 앉아 노인이 집신 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노인의 집신은 팔리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구가 하도 궁금하여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집신 장사를 하면 밥은 굶지 않는 것이요? 복구의 말에 노인은 힘없이 복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젊은 청년이 왜 하필 집신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 지는 우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구먼요. 복구의 딱한 사정을 들은 노인은 우선 복구에게 집신 10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중으로 한번 팔아보거라. 그것을 죄다 팔아야만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가 있느니라.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정말 감사하구먼요. 복구는 집신을 들고 신이나 장터를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신을 사라며 크게 외치고 다녔지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복구의 집신에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외치는 것보단 집신이 낡아서 곧 해질 사람만 찾아서 팔면 될 것이야. 복구는 다시 사람들 발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신이 낡은 사람들만 찾았지요. 이보시오, 집신이 많이 낡았는데 여기 좋은 집신이 있어. 무슨 소리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누가 집신을 사 신는단 말이오? 웬만하면 집에서 만들어 신지. 집신을 만들어 신는단 말에 복구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허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이번에는 여인들의 발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집신이 여기저기 터져 곧 갈아야 할 여인의 집신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보아하니 집신을 갈 때가 된 것 같소이다. 여기 좋은 집신이 있어. 아니, 지금 내 발만 쳐다본 것이요? 어디 볼 게 없어서 남의 여인 발만 쳐다본단 말이오? 여인은 복구의 뺨을 철썩 한 대 후려 갈기고는 가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복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산에 두고 내려온 복구는 어머님과 여동생이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지 않으면 어머님과 여동생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산을 내려와 현실에 부딪혀 보니 현실은 막막해도 너무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그 흔한 집신 한 짝도 팔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구는 너무 막막한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결국 복구는 하루 종일 집신을 한 짝도 팔지 못하고 말았지요. 젖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허나 오늘은 밥을 굶거라. 집신을 팔지 못하면 밥도 먹을 수가 없느니라. 복구는 쫄쫄 굶은 채로 노인의 작은 초가집에서 줄임배를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이 밝자 이번에는 집신을 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지요. 헌데 너무 가난한 초가집들은 집신을 직접 만들어 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기와집만 찾아다녀 보았지요. 그러다 어느 기와집 대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계시오, 지는 집신 장사이구먼요. 복구가 여러 번을 불러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복구는 집주인이 없는 것 같아 돌아서 나오려 하였지요. 헌데 마당 한켠을 보니 폐지하는 장작이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 출신 복구는 폐지하는 장작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복구는 창고에서 도끼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다 보니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리하여 복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웃옷을 홀랑 벗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지요. 복구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옆집에 잠시 들렀던 과부가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들어오다 말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웬 건장한 사내가 옷을 홀랑 벗고 자신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사내를 자세히 보니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뺨 맞고 주저앉아 울던 사내였지요. 어제 과부가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청년이 집신을 팔다가 여인에게 뺨 맞고 주저앉아 우는 것을 보고 청년이 순박해도 너무 순박하다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웃옷을 홀랑 벗고 말이지요. 그런데 벗은 몸은 무척 단단해 보이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과부의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총각, 어찌 내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이요? 갑자기 여인의 소리가 들리자 복구는 장작 패던 도끼를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 집 주인마님이시군요. 지가 집신 팔러 왔다가 마당에 폐지하는 장작이 있는 것을 보고 지가 장작을 패고 있구먼요. 지가 집신 팔기 전에는 평생 산에서 나무만 했던 나무꾼이었구먼요. 복구의 말을 들은 과부는 역시 복구가 순박하고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서 일을 어째. 그렇지 않아도 그 장작 때문에 일꾼을 부를까 했었구먼. 그리고 어쩌면 장작도 이렇게 이쁘게 잘 패놓은 것이야. 역시 나무꾼이라 다르긴 다르구먼. 뭐, 이 정도 가지고 일꾼씩이나 부른대요. 지는 한 시각이면 되는구먼요. 그럼 다음부턴 총각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먼 호호.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데 배고프겠구먼. 어서 씻고 이리 들어오게. 과부는 복구가 패워놓은 장작을 보고 무척 흡족해 했습니다. 복구가 패워놓은 장작은
여느 일꾼들이 패워놓은 것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딱 아궁이에 넣기 좋을 크기와 두께였습니다. 복구는 얼른 장작을 마저 패고 우물가로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차린 건 없어도 많이 드시게.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지한테는 진수성찬이구먼요. 이틀 만에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것이었지요. 저 괜찮으시면 밥을 2공기만 더 먹어도 될런지요? 워낙 배가 고팠던 복구는 염치불구하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럼 그깟 2공기가 문제겠어. 얼마든지 줄 터이니 안껏 드시게. 과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솥단지째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허기졌던 복구는 솥단지를 모두 비우고 말았지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요. 어쩜 밥을 이렇게나 잘 먹는단 말이여. 그래서 장작도 잘 패고 그 힘도 넘치겠구만 호호. 복구가 순박하고 착한 것도 좋지만 잘 먹는 것으로 보아 아랫돌이 힘도 좋을 것만 같았지요. 서방이 떠난 후로는 사내 경험을 못해본 과부는 총각이 밥 잘 먹는 모습만 보아도 왠지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었는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덥긴 덥구나. 과부는 덥다며 치마를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그러자 허연 허벅지가 불쑥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는 또 오도저고리를 풀어 허연 목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부채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밥을 다 먹은 복구가 못 볼 것을 보게 되자 너무 민망해 눈을 어디에 둬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복구가 간다고 나오자 당황한 과부는 복구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지요. 그리고 뭔가 무척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그 집신이 모두 얼마야?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10짝인데 모두 6둔양입니다요. 그럼 모두 놓고 가시게. 아이고 정말입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요 마님. 지가 오늘 밥도 잘 얻어 먹었는데 집신까지 사주시다니 마님 덕에 지가 오늘 너무 좋구먼요. 그럼 내일도 해질 때까지 못 팔고 남은 것 있으면 가져오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일꾼들 줄 집신이 있었으면 했구먼. 알았구먼요. 그럼 내일 팔고 남은 것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복구는 기분이 좋아 노인 집으로 냉큼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집신을 만들고 있었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니 가져간 집신은 모두 판 것이냐? 내 지가 집신 10짝을 모두 팔았구먼요. 여기 2냥입니다요. 오, 그래. 내가 오늘은 밥값을 하였구나. 부엌에 솥을 열어보면 밥이 있으니 저녁밥을 먹거라. 지는 오늘 밥을 실컷 먹었구먼요. 아니, 어디서 밥을 먹었단 말이냐? 지가 홀로 사는 마님집에 장작을 패주니 마님께서 밥도 주고 집신도 죄다 사주셨구먼요. 어허, 네가 집신을 판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구나. 지가 거래를 하려고 장작을 팬 것은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 그리 되었구먼요. 그렇게 집신을 팔아 용기가 생긴 복구는 다음 날도 기와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와집을 찾아다니다 보니 복구는 머슴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구는 어느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서 머슴과 실강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야? 외출하고 돌아오던 대감집 아씨가 묻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아씨를 처음 본 복구는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습니다. 아, 이놈이 집신을 가져와서는 막무가내로 마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요. 머슴의 말을 들은 아씨는 복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자 복구는 무척 순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니, 집신을 들고 와서 왜 어머님을 찾는 것이야? 이 집신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든 것이구먼요. 그러니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사주시면 무척 좋아할 것입니다요. 호호, 그러느냐.
헌데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집신은 일꾼들이 한겨울에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신는단다. 그러니 어머님을 만나려거든 집신 말고 가죽신을 가져와야 하느니라. 대감집 아씨 이야기를 들은 복구는 자신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씨의 신발을 보니 아주 예쁜 가죽 꽃신을 신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 지금 가지고 있는 집신은 얼마치야? 10짝이고 2냥이구먼요. 아씨는 복주머니에서 2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복의 상보아범 이 집신을 받아두게. 고맙습니다요, 아씨. 아씨는 그리 말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가는 아씨의 뒷모습도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웠지요. 복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본 아씨가 너무 아름다운 천사와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복구는 아씨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아씨 생각에 빠져 있던 복구는 어느 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죽신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오? 아씨를 보고 싶었던 복구는 가죽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아씨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웬 가죽신이냐? 지가 집신을 팔다 보니 집신은 만들어 신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먼요. 허나 가죽신은 아무나 못 만들지라. 그러니 장사하기에는 가죽신이 나을 것 같구먼요. 복구의 말에 노인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가죽신은 한 번 만들기 시작하면 평생 그 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지야 좋지요. 산에서 나무하는 것보다야 100번 낫구먼요. 그러자 노인은 괴짝 안에서 웬 도구들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도 꺼내는 것이었지요. 내가 평생 가죽신 만들 때 쓰던 도구들이니라. 나이가 들어 힘에 붙여 처박아 놓은 것들이다. 노인은 복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 성실하고 인성까지 착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어르신께서 가죽신을 만드는 갑바치셨는감요. 그렇단다. 허나 이젠 기력이 없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느니라. 노인은 복구에게 가죽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어 홀로 살던 노인에게 복구는 친자식 못지가 않았지요. 복구는 낮에는 집신을 팔고 밤에는 가죽신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흘러 복구도 가죽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러자 복구는 아씨를 생각하며 아씨에게 어울리는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었으나 한 번 본 눈대중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복구는 천사 같은 아름다운 아씨를 상상하며 오로지 아씨만을 위한 꽃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꽃신을 바라보니 복구는 너무 기분이 좋았지요. 그리하여 아씨에게 꽃신을 담아줄 예쁜 상자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구는 나무꾼이다 보니 나무는 아주 잘 다루었지요. 그리고 자개 기술까지 배워 아씨의 꽃신을 담을 아주 예쁜 상자도 만들었습니다. 복구가 아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늘과 같다 보니 아씨가 신을 꽃신도 아무 곳에 담아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자개가 들어간 최고로 예쁜 상자도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꽃신을 담은 상자를 예쁜 보자기에 싸서 아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왜 또 찾아온 것이야? 지가 아씨 가죽신을 만들어 왔구먼요. 그러자 머슴도 이번에는 흔쾌히 들여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씨가 오려거든 가죽신을 가지고 오라 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 상자가 어쩜 이렇게 예쁘니? 복구에게서 상자를 받아든 아씨가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가 아씨를 생각하면서 만든 꽃신이구먼요. 그러니 아씨의 꽃신을 아무 곳에나 담을 수가 없었구먼요. 아니 그럼 이 상자도 내가 만든 것이야. 그렇구먼요. 너는 정말 재주가 좋구나. 꽃신을 담은 상자가 이리 예쁘니 안에 있는 꽃신은 얼마나 예쁠까?
아씨는 꽃신을 담은 상자를 보고 감탄하며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눈이 부시게 예쁜 꽃신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어머 예뻐라, 어쩜 꽃신이 이리 예쁠 수가 있는 것이야? 꽃신을 본 아씨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어보고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이었지요. 어쩜 이렇게 발도 딱 맞는 것이야, 호호. 내 지금까지 평생 가죽신을 신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예쁜 꽃신은 또 처음이구나. 아씨의 꽃신을 본 대감마님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복구는 기분이 너무 좋았지요. 자신이 만든 꽃신을 아씨가 신어보고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성을 들인 게 보이는구나. 이 꽃신 값을 얼마를 쳐주면 되겠느냐? 돈은 되었구먼요. 지가 만든 첫 가죽신을 아씨가 좋아해주니 지는 이거면 되었구먼요. 잠시 기다려보거라. 대감마님이 잠시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묵직한 주머니를 하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20냥을 넣었느니라. 다음에는 내 것도 하나 만들어 와보거라. 아니 마님, 지는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구먼요. 앞전에도 아씨께서 지 집신을 몽땅 사주셨었구먼요. 그래서 지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요. 복구는 끝까지 돈을 안 받겠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엄한 대감마님의 명을 함부로 거역할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복구는 거금 20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장에서 단냥도 안 되는 가죽신을 대감마님은 20냥이나 챙겨주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 꽃신을 20냥이나 받았단 말이냐? 그렇구먼요 어르신, 이게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요. 노인도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복구는 자신에게 없는 복이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복구가 이번에는 과부의 꽃신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집신까지 사준 고마운 과부에게 선물해줄 예쁜 꽃신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과부의 꽃신도 예쁜 자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찾아갔지요. 아니 어쩜 이리 예쁜 것이야. 이리 예쁜 꽃신은 처음이구먼. 정말 이 꽃신을 복구 총각이 만든 것이야. 그렇구먼요. 아니 복구 총각은 볼 때마다 사람을 이리 놀래키는 재주가 있네. 과부는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생각을 않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기분이 좋아진 과부가 갑자기 복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구의 허리춤을 푸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구는 깜짝 놀라 바지춤을 꽉 잡았습니다. 아, 그 손을 놔야 일을 치를 것이 아닌가벼. 아니 그런데 복구는 동그란 눈을 하고 바지춤을 더욱 꽉 쬐는 것이었습니다. 아, 얼른 그 손 놔보더라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 것이여. 과부는 말을 끝내자마자 복구의 바지를 잇는 힘껏 당겼습니다. 그러자 복구의 바지가 훌렁 내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구의 팔뚝만한 다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진 복구는 얼른 바지를 치켜 올리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아직 여인 경험이 없는 복구는 자신의 것이 과부에게 노출된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것도 과부의 바로 얼굴 앞에서 보여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여?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된 과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격이었지요. 복구가 순박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순박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지요. 과부 집에서 나온 복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인에게 처음으로 손을 잡혀보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도 여인의 바로 얼굴 앞에 자신의 물건을 드러낸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복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번에는 아시어머님의 꽃신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구는 아씨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지요. 그렇게 복구는 아씨를 상상하며 정성을 다해 아시어머님의 꽃신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자개 상자에 담아 대감집을 찾아갔지요.
오, 참으로 예쁘구나. 내 평생에 이런 꽃신을 신게 되다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복구의 꽃신은 예뻐도 너무 예뻤습니다. 복구의 순수함이 꽃신에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복구의 꽃신을 보면서 대감마님도 아씨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복구도 너무 기분이 무척 좋았지요. 내일 이맘때 내 집에 와보거라. 친구들이 부러워 죽으려고 하는구나. 친구들도 내게 꽃신을 맞추고 싶다고 난리들이다. 알겠습니다요, 수연아 씨. 집으로 돌아오는 복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복구의 손에는 또 스문양이 들려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복구는 아씨의 소개로 또 대감마님의 소개로 주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에서 소개로 주문이 쉬지 않고 밀리는 것이었지요. 아씨를 상상하며 아씨만을 위해 만들었던 꽃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무 예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을 담은 꽃신이 명품이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구의 명품 가죽꽃신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구는 정신없이 꽃신을 만들어 내다 보니 어느새 큰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하여 복구는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마련했지요. 그리고 어머님과 여동생 복순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이제 복구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집을 사고도 돈이 많이 남았지요. 그리고 주문이 끊이지 않다 보니 복구의 돈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참으로 내가 장하구나.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오빠야가 일이 성공하니 나도 너무 좋아. 이제야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복구는 어머니와 복순이가 기뻐하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뿌듯하였지요.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수연아 씨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었지요. 수연아 씨 아버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족들은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고 아씨가 걱정이 된 복구는 얼른 아씨 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씨 집은 관졸들이 지키고 있고 집안은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관졸라리,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들 간 것이요? 그걸 내가 어찌 묻는 것이냐? 지가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구먼요. 나도 모른다. 내가 듣기론 이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떠났단 말을 들었다. 그 이상 나도 아는 게 없느니라. 관졸의 말을 들은 복구는 곧바로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맑게 웃어주던 아씨를 생각하니 복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지요. 아씨가 어디서 힘들어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복구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복구는 한양 바닥을 죄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한양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온 거리를 뛰어다니며 찾아보았지요.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복구는 정신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나도 찾을 수 없자 복구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지요. 밥도 먹지 못해 힘이 빠진 복구가 어느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며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 밑에 웬 여인 둘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구는 얼른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은 것이요? 여인들은 스케치마를 두르고 양반의 옷을 입긴 하였으나 입은 옷들이 무척 꾀죄죄하였습니다. 마치 양반 거짓골의 모습이었지요. 머리에 쓴 스케치마를 내리고 한 여인이 복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복구도 여인을 보게 되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스케치마를 내린 여인이 대감마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어찌 온 것이냐? 지가 아씨 댁에 큰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님과 아씨를 찾고 있었구먼요.
그러자 복구의 목소리를 들은 아씨도 쓰개 치마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름답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두 눈은 너무 울어서인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복구는 아씨를 벌아가났지요. 너무 가슴이 아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와 같이 가셔요. 지가 두 분을 모시겠구먼요. 복구는 잘 걷지도 못하는 수연 아씨를 업고 마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마님도 훌쩍이는 것이었지요. 대감이 그리 되고 마님과 아씨는 한양 친척집으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한 것이었지요. 대감이 영모제로 유배를 가다 보니 자칫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척들에게 외면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신발 장수를 따라가게 되니 마님도 운명이 기구하다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여 마님과 아씨는 복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구는 의원을 불러 마님과 아씨를 치료해 주었지요. 마님, 아씨, 이것 좀 드셔보셔요. 지가 장에 나갔다가 사왔구먼요. 복구는 맛있는 과일이며 생선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워낙 부잣집에서 잘 먹었을 것을 생각하여 입맛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마님과 아씨는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신발쟁이 복구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이 너무 미안할 따름이었지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복구는 여전히 마님과 아씨에게 잘하는 것이었지요. 복구가 마님과 아씨에게 잘하는 것은 처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구의 꽃씨는 인기가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배간 아씨의 아버님이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지요. 임금이 바뀌고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수된 모든 재산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마님과 아씨는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마님과 아씨가 돌아가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복구 총각 집에 있는가? 아씨댁 머슴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찌 찾으시오? 대감께서 자네를 오라 하시네. 복구는 머슴을 따라갔습니다. 자네가 복구라는 청년인가? 그렇습니다요. 네, 자네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네. 내가 없을 때 자네가 내 식솔들을 돌봤다 들었다. 지가 마님과 아씨께 입은 은혜도 있으니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요? 자네가 심성도 착하고 효자라 들었다. 하여 내 자네를 사위 삼았으면 하네. 대감의 말에 복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의 사위라면 아씨의 서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언감생심 이놈이 어찌 감히 대감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는지요. 부인과 수연이의 생각도 나와 다르지 않네. 그러니 자네가 수연이가 싫지만 않다면 혼례를 치르도록 해보게. 나도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네. 복구는 머리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지요. 아씨가 신부가 된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 복구야, 뭔 생각을 하는 것이야? 복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어허, 이놈이 눈 뜨고 잠을 자는 것이냐? 갑작스런 말에 많이 놀란 듯하구나. 허허. 그렇게 복구는 한 달 후 아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지요. 아씨, 지는 아직도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요. 이제 아씨라 부르지 않아도 돼요, 서방님. 아니어요. 지한테 아씨는 영원한 아씨여요. 복구는 과부에게 빼앗길 뻔했던 순결을 아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복구는 아씨를 업고 얼른 의원에게 달려갔지요. 허허, 내 살다 첫날 밤에 혼절하는 것은 또 처음이구먼. 허허. 의원은 복구의 아랫도리를 한번 훑어보고 껄껄 웃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것은 흉기나 다름없으니 살살 다뤄야 할 것이야. 허허.
복구는 돈이 없어 아버님을 치료 한번 해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린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의원부터 찾는 것이었지요. 복구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님과 복순이 외에도 어르신과 대감님 그리고 마님과 아씨까지 돌봐야 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그런 삶이 너무 좋았지요. 복구는 조선의 갓바치 명장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나무꾼에서 조선 최고의 가죽신 명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구의 행복한 삶은 계속되었지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서방님. 오늘도 혼절하면 어떡해요? 히히. 그래서 지가 참기름도 준비했구먼요. 옛말에 매화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 추위에도 매화꽃이 피듯이 진실한 사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의미랍니다. 복구의 진실한 사랑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